예, 이제 플로트 더블 이그젠플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 해주시고 클래스 만드세요. 만드시고 플로트 더블 double 더블 이그젠플 잘 쓴다. 이그젠플 메인 체크하고요. 이제 프로그램만 열심히 보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퍼블릭 이런 거는 다 설명을 안 해도 오늘 귀 따갑게 들어가지고 그죠? 공용으로 다른 데서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예, 할 수 있고 스태틱 고정이다. 그죠? 고정이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올라가서 가게 되고 보이드 리턴된 처리된 리턴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름 메소드 이름은 메인이고요. 가로 갖고 쓰시고 그 스트링을 파라미터로 받아요. 여기는 아규멘트라고 써져 있는데 ARGS 스트링 배열입니다. 여러 개 받아가지고 처리가 된다. 이거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플로트 선언하시고요. 플로트 선언하시고 이게 VAR1 이거로 쓰시고 0.123456789 0 123456789F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들어간다. 됐죠? 네, 들어갑니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VAR1을 이제 집어넣고 출력을 해보시는 거죠.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0.1234567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8인데 이게 9가 됐어요. 9가 됐습니다. 여기 8인데 여기 9가 됐죠. 그죠? 네, 9가 됐는데 이게 9가 반올림은 아니에요. 이거 테스팅 한번 해보시면 여기 8 대신에 이제 5면 이제 반올림이 되겠죠. 반올림이 돼서 될 것 같고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5 해가지고 6이 됐어요. 4 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얘가 5가 됐어요. 원래 4면은 여기 9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지금 5 말고 그 7, 8까지는 그냥 쓰고 8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8, 9 여기는 8 그 7 다음에 8 해가지고 여기 7, 8, 9 했는데 실행하면 원래는 그 여기 9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올림이 됐다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5 쓴 다음에 실행 8이죠 4 반올림 설명해서 반올림 되는 거 아니야 4인데 지금 반올림 여기 보시면 8 여기 5면 9인가 8 반올림 아니죠 5면은 반올림 돼서 얘가 9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반올림이 아니라고요. 얘가 반올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실 때는 그 플로트는 자릿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 더블도 자릿수가 제한이 있는데요. 그걸 아주 길게 쓰면 소점 이하인데 소점 이하로 쭉 쓰시면서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은 저장을 해요. 소점이 여기 있으니까 유저 숫자 자리 1, 2, 3, 4 해가지고 저장을 쭉 하다가 자릿수가 넘어가면 자르는 거예요. 거기서 잘리는데 이진수로 잘라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컴퓨터는 전부 다 이진수로 처리를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진수로 이게 바이트입니다. 몇 바이트입니다. 라고 바이트 단위라니까 전부 다 비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로 만든 다음에 자릿수만큼 전부 다 채우고 넘치는 거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는 그냥 다 지워버려요. 버립니다. 요거는 자릿수 문제예요. 이렇게 출력되는 것은 이게 반올림이 아니고요. 반올림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릿수에 맞게 다 채우고 나머지 잘라버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넘치는 숫자를 쭉 썼을 때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 테스팅 해드린 거고요. 테스팅 했을 때 반올림 되지 않는다. 온데도. 그래서 반올되지 않는데 이렇게 써서 사용합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플로트 자릿수가 있어요. 플로트가 허용하는 자릿수가 있다. 그거보다 넘치면 그거보다 지금 넘친 거예요. 넘치면 자릅니다. 이게 나머지는 자른다. 잘라가지고 처리를 해서 얘가 8이 된 거예요. 7, 8 이렇게 반올림 된 거 아니고요. 이게 9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는 9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된 거고요. 요거 테스팅한 거는 여기다가 5 썼는데 그냥 8이 찍힌 걸 봐서는 반올림 되면 5이기 때문에 이쪽에 반올림 돼서 얘가 9가 돼야 되는데 9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이거 테스팅 해보셨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집어넣는데 그 유저 숫자인데 아주 정밀한 유저 숫자이면서 막 쓰다가 어느 정도 쓰다가 얘가 어느 정도 넘쳐요. 데이터가 넘치면 그 넘치는 부분만큼은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버려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로 지금 이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더블로 처리를 해서 사용할 건데 여기 이제 VAR2 이렇게 해서 VAR2는 밑에다 내릴게요. 지금 밑으로 내릴 때 사용할 때는 Alt키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위아래로 옮길 수가 있어요. 코드를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 똑같고요. 그 얘는 플로트가 아니라 롱타입이죠. 더블이죠. DOU-BLE. 롱타입이 아니라 DOU-BLE. 더블입니다. 더블로 허용하고 그러면 F를 지우고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개 출력해서 해보시면 여기다가 2 출력을 해보자. 실행이 포용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이 여기 이제 돼 있으니까 7, 8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릿수가 넘어가 버린 거죠. 넘어가니까 잘라서 올라온 게 아니라 반올림된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넘치는 부분을 버렸다. 되시나요? 네, 이것도 테스팅이 요거 반올림 될 수도, 반올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6, 8 돼 있는데 여기 유서가 되니까 얘를 이제 5로 해서 저장해서 실행해 보고요. 실행해 보시면 반올림 돼서 6, 8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다가 4를 써가지고 반올림 안 되게 하는데도 6, 8이 그대로 존재하죠. 이런 얘기는 반올림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테스팅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더블로에서 썼지만 저희가 이제 반올림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뒤에 거를 5보다 적은 숫자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 8이 된다. 이런 얘기는 그 넘치는 부분을 버린 거지 반올림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쓸 때 그 지수승을 써가지고 뭐 3의 몇 승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더블 그 지수승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더블 F 말고 더블로 해서 위에 것만 테스팅 해드릴게요. 더블 BLE VAR3 이렇게 쓰시고 예. 그 숫자를 집어넣을 때 0. 어쩌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3 썼는데 3, 2 숫자 그 0문자 2 쓰시고요. 6 세미콜론 이렇게 쓰면 이게 그 숫자로 인식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VAR3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저는 이렇게 잘 쓰진 않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수승 여기 3점이 여기 있었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지수승이니까 원래 그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아시겠죠?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곱하기 10, 20, 10, 100, 1000, 만, 10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6칸 이동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이 여기 시킨 거죠. 이렇게 이동이 돼서. 되셨나요? 예,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그 지수승을 써가지고 쓰는데 마이너스에 관련된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 0. 어쩌고 그래서 이제 쓰시려면 이렇게 3인데 3에 2를 썼네요. 똑같이 2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여기 지수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4를 출력을 해보시면 실행해 보시면 그 0이 몇 칸 움직여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3칸 하나 둘 3칸입니다. 그 원래 점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원래 점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있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마이너스 3이 이런 의미예요. 왼쪽으로 3칸 옮겨라. 되겠죠? 그러면 이제 0.002 이렇게 돼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지수승을 쓸 때 0이 막 여러 개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좀 편해요. 근데 중간에 숫자가만 계속 있으면 편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그냥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수승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언하지 않고 그냥 이제 숫자 붙여서 사용을 해서 쓰는 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할 때, 데이터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논리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예제는 이제 로직 불리엔, 불리엔 이거 이제 불이네요. 클래스 만들어서 new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불리엔, 이거 맞나? 이게 틀렸다. 예. 불리엔, 이그젠플 써주시고요. 메인 만들게요. 만들어서 피니시 누를게요. 눌렀습니다. 하시고요. 불리엔 타입으로 이게 불리엔 이게 스페링이 길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는데 치셔도 되고 스톱이라고 쳤습니다. 이꼬로 쓰셨고 이게 true라고 썼습니다. true가 뭐죠? 이게 true가 리터럴입니다. 리터럴. 얘가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 때 타입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야 된다? 불리엔 타입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죠? 타입으로 만들어서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이 스톱이에요. 스톱이니까 뭔가를 세울 때 사용하는 변수를 선언한 거죠. 저희가 처리를 스톱시킬 때, 처리를 세울 때 사용되는 변수.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요. 선언하고 초기값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예, 초기값을 true로 이제 넣었다. 넣었다 이거예요. 넣었다. 적용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넣는 것을 초기값이라고 얘기해요. 처리되기 전에 맨 처음에 넣는 걸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false로 넣은 거예요. true로 넣은 거예요. 스톱 시키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true라는 거 쓸 때는 그냥 이제 sys를 이용해서 얘가 스톱이 뭐가 들어가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출력해 볼 수 있어요. 스톱 하시면 실행한 게 이제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멈춰야 될까요? 실행이 돼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멈춰야 돼요? 실행이 돼야 돼요? 계속 처리가 돼야 돼요? 예, 멈춰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프로그램이 멈춰야 된다고요. 네? 생성이 안 됐다고? 오류 났어요? 자, 그 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썼고요. 얘는 이제 if 문장을 한 개 만드는데 if가 뭐뭐인 경우에 처리하자 이런 얘기인데 if에 여기다 가로 열고 스톱이라고 썼습니다. 스톱 변수를 그냥 쓰셨고 스톱이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썼거든요. 이거 쓴다는 얘기는 0개 이상 여러 개 실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써도 오류는 나지 않아요. 나지 않는데 처리되는 게 좀 그러니까 자 sys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때에 지금 뭐 중지합니다 썼는데 중지는 안 돼요. 중지합니다 이렇게 쓰자. 합니다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합니다 쓰자.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쓴 거를 이제 else 이렇게 씁니다. else라고 쓰시고 여기도 중괄호하고 중괄호를 썼어요. 쓰셨고요. 그 다음에 sys를 이용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뭐 시작합니다 중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고요. 실행해보면 이제 얘가 중지합니다가 됐죠. 그래서 스톱이 true인 경우에는 중지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if 문장을 썼는데 여기가 스톱이 여기 if를 썼다는 만약에 스톱이면 한국말로 하면 만약에 스톱이면 이렇게 쓴 건데 스톱이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스톱이 true이면 이런 얘기예요. 스톱이 이꼬로 true이면 스톱이면 여기 스톱이면 실행되는 처리 한 개 그 다음 한 개 처리를 한다. 지금 한 개라고 썼는데 얘는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하고 중괄호 묶어서 한 개를 만드는 거죠. 한 개를 만들어서 0개 이상 이렇게 해서 한 개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중지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꼭 한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하고 중괄호를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안 쓰시고 이렇게 쓴 다음에 처리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안 쓰시고 이렇게 해도 실행이 잘 됩니다. 존재합니다. 처리가 잘 되죠? 잘 되는데 뒤에 있는 거 한 개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뒤에 보시면 위에 거는 중괄호 중괄호 썼지만 이거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써놓은 거고 그게 if 문장을 만들었는데 스톱이라고 썼어요. 여기 만약에 스톱이 true이면 밑에 뒤에 있는 거 한 개, 다음에 한 개만 처리합니다. 중괄호 중괄호 묶어서 여러 문장, 처리 문장을 여러 문장을 한 개로 만들어두면 이게 한 개가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정말 한 개예요. system.out.println은 중지합니다. 요거 한 개만 실행하자. 근데 여기 세미콜론이 찍혔어요. 그럼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else가 오면 if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else가 다른 문장이 오면 if 문장이 끝난 거고요. if 문장이 끝난 거고 뒤에 else가 왔을 경우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else 다음에 처리문 한 개. 여기가 if 문체예요. 맨 뒤에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처리가 있다.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f 문장일 때 처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 중괄호 쓰세요. 중괄호 중괄호 써서 한 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시면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 한 개라고 쓴 거는 이렇게 묶어서 한 개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한 개로 만들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if 문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if 문장 끝인데 중괄호 닫고를 쓰면 이게 눈에 보기가 좀 편해요. 옛날에 코딩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짜셨고 책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도큐멘트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냥 처리문이 한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없기 때문에 처리문 한 개인 경우에는 그냥 한 개를 써서 사용한다. if 문장의 끝은 여기죠. 그래서 if 문장, if 문 끝이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끝난데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int x 한 개 붙였습니다. int 숫자가 있는데 x는 10 데이터가 10이고요 10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불리엔 타입으로 불리엔 result 1 이꼬르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사이다 쓰시고 조건문에 맞는 x가 result x가 같으냐 20하고 같으냐 이렇게 써가지고 썼는데 저희가 3장의 연산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연산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인티자 10인데 오른쪽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왼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왼쪽에다 저장을 해요. 그럼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오게 될까요? 이런 문장인데 이 꼴을 한 개 붙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꼴 두 개를 붙였다는 것은 비교 연산자라는 얘기예요.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x가 20하고 같나요? 틀리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옵니다. false. 아시겠죠? 저장되는 거는 false가 저장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result 시소를 이용해서 여기다 result 1을 찍어보면 얘가 이제 false가 나오게 된다. false.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되시고 result 2는 실제적으로 10을 썼죠. 2를 썼는데 요거는 똑같은 값이 10이니까 10하고 같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2를 한번 찍어보면 얘는 true가 된다. 이렇게 true가 됩니다. 여기는 한 번만 썼어요. 여기 값을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저장한 값을 이렇게 한 번만 써서 처리하는 경우는 이렇게 따로 변수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안 쓰고 요걸 직접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쓰시는 경우에 변수를 우리가 꼭 변수 써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한 번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식이나 이런 거 값에 대한 값을 딱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는 변수에 안 넣어도 된다. 변수에 넣지 않는다. 넣지 않고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만 돼도 변수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 이상만 되면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고요. 걔네들을 두 번, 세 번 연산을 안 해도 되니까 바로 변수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경우 딱 한 번만 사용할 경우에는 변수에 보통 집어넣지 않아요.
집어넣지 않고 보통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봐가지고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네 이러면 이제 그냥 수식을 바로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얘 변수를 두 번, 세 번 써야 합니다. 이러면은 여기 수식이 여기 똑같은 게 두 개 나왔네. 이러면 이제 변수에 저장했다가 걔를 리절트 1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프로그램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리엔 타입은 조건문과 같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조건문과 같이 true 아니면 false를 가지게 되고 조건문에 비교하는 것은 true냐 false냐입니다. if 문장을 써가지고 사용할 때 이게 그 위에서 저희가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if 다음에 조건문 쓰시면서 여기 스톱이 결과가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나와야 되고요. 아시겠죠? 나와야 되고 그래서 if 문장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냥 직접 찍는 걸로 썼지만 주로 이제 조건문에 맞춰 가지고 if 문장 안에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연산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미리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